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RPM으로 진행하죠. 세 번째 시간이고요. 확률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0쪽이에요. 페이지 30쪽. 네. 확률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내가 던졌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눈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찾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행이 있죠. 이거는 행하는 거. 혹은 학현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옆에 있는 녀석이 이게 보고 있는 것도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결과를 관찰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행하나 혹은 관찰하는 행위를 합쳐서 시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주사위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다시 갖고 와서 한 번 더 던졌어. 내가 몇 번 시행한 거야? 2번 시행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이라는 단어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이제 카운팅 하겠다. 그럼 그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학현이는 주사위 던져가지고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사건을 카운팅 할게.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는 나는 눈의 수의 합이 소수인 경우를 카운팅 할게. 그러면은 학현이가 센 건 사건의 명을 합이 4의 배수, 합이 소수의 배수인 사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그 명칭을 붙여주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건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생각한 거. 그 부분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표본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카운팅이 되겠다. 그러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시행했죠. 던지는 행위가 시행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표본 공간이라는 건 집합이야. 표본 공간 안에는 1, 2, 3, 4, 5, 6이 존재합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생각한 게 표본 공간이야.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 30쪽에 4번 근원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근원사건이라는 개념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해. 하지만 고등학교 한정으로 페이퍼상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푸는 고등학교 상황 한정으로는 근원사건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줄게. 근원사건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빨간색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주황색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게. 두 개 중에 빨간색을 고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주황색을 고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페이퍼상으로 풀 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기호가 결정되죠. 나는 개인적으로 주황색을 제일 좋아해. 그럼 빨간색 신발과 주황색 신발 있잖아? 난 주황색 100%야.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잖아. 현실에서는 빨간색 신발과 주황색 신발이 있을 때 누구는 주황색 100%야. 빨간색 절대 안 골라.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페이퍼상으로는 이게 둘 다 똑같은 확률로 뽑혀야 된다잖아. 근원사건이라는 건 각각을 뽑힐 수 있는 확률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고등학교 한정 페이퍼상으로는 모든 상황은 다 근원사건이 동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근원사건. 빨간색이라는 사건을 내가 뽑을 기대값, 주황색이라는 신발을 뽑을 기대값이 동일해야지만 풀 수 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에 깔려있는 각각의 원소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어차피 그게 낱개짜리 하나잖아.
근데 사람의 기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뽑힘의 기대도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뭐냐면 그냥 원소 하나하나를 말한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인 거야. 즉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건이 짝수야. B라는 사건이 홀수야.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A라는 사건 짝수, B라는 사건 홀수. 그럼 A라는 사건의 가짓수는 3개가 되겠구나. B라는 사건의 가짓수는 3개가 되겠구나. 정도는 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교집합이 공이죠. 이럴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배반 사건 관계에 있습니다. A랑 B는 배반 사건입니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뭐 너를 배신했다, 내가 뒤통수를 때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교집합이 공이다. 이걸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2개 이상의 사건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사건은 A 사건 밖에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은 표본 공간 안에 1부터 6까지의 원소가 있죠. 오케이? 거기서 A라는 사건이 짝수라는 사건이야. 그럼 A의 배반 사건은 짝수가 아닌 것들의 모음이겠죠. 그래서 홀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개념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그 근원 사건들을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로 배워야 되잖아. 확률의 기호는 확률 A라고 씁니다. 그럼 확률 A면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호로는 N, S. 자, S가 표본 공간이야. 즉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에 뭐 있다고 그랬죠? 1, 2, 3, 4, 5, 6이라고 그랬죠? 그럼 표본 공간에 원소의 개수를 세요. 그게 6이죠. 6분의 A라고 하는 짝수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 즉 근원 사건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면 그냥 A라는 사건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 몇 개가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N, A가 확률 A의 값이야. 그래서 주사위 하나 던졌어요. 짝수의 확률을 구하세요. 6분의 3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주사위 하나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게 확률이다. 전사건의 개수 분의 전사건이 된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확률이다 라고 부르면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사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표본 공간 전체를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체 사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사건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S라고 부르겠다.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률입니다. 계산으로 푼 확률이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주사위가 있어. 내가 100번을 던졌어.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건 머리로 구한 수학적 확률이죠. 내가 이거 직접 해봤어. 100번 던졌어. 근데 다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이건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행의 개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에 맞춰진다야. 10번에서 안 맞춰졌어? 그럼 100번에
100번에서 안 맞춰졌어? 그럼 1000번에. 1000번에서 안 맞춰졌어? 그럼 10,000번에. 10,000번 하면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가 55,000개, 짝수가 5,000개 정도 나온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한두 번에서는 안 그래. 하지만 그 시행의 개수를 늘릴 때마다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귀결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 기하적 확률이라고도 써있죠. 그치? 그 기하적 확률이 뭐냐면은 그림으로 문제를 푼다. 오케이? 이렇게 화살 관역이 있어요. 원이라고 다 하자. 동심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내가 명사수여서 쏘면 관역엔 꽂힌대. 관역에는 꽂혀. 오케이? 근데 내가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꽂힐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화살이라는 건 쭉 날아가서 점으로 딱 찍히죠. 근데 점을 셀 수 있겠어? 못 셉니다. 점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럴 땐 넓이분의 넓이로 가요. 오케이? 그럼 내가 명사수여서 일단 관역엔 꽂힌다 그랬지. 그럼 전체 넓이가 4파이죠. 오케이? 내가 타겟팅이 되는 녀석, 이 녀석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야? 파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기하적 확률. 알겠죠? 기하적 확률. 자, 확률은 기호로 PA라고 써요. PA는 전사건,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의 개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요거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뭔지, A랑 B의 교집합이 공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A라는 사건의 여사건, 그래서 요 지수 자리에 C라고 붙여요. 그럼 A라는 사건의 바깥쪽에 있는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했어요. 자,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자, 문제 번호 195번 가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어. 이게 시행이야. 내가 시행을 했어.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짝수 사건이야. 2, 4, 6. B라는 사건이 홀수 사건이야. 1, 3, 5. 그 다음에 C라는 사건은 3의 배수인 사건이야. 3, 6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배반을 고르세요. 기억. A랑 B. 자, A랑 B의 교집합 있어 없어? 없어. 이러면 배반. 자, 니은 B랑 C 교집합이 3 있죠? 이러면 배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귿. A랑 C 6이라는 녀석이 교집합으로 갖고 있죠? 이러면 배반이 아니야. 자,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197번도 해볼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뽑았을 때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3의 배수면 A라는 사건, 그럼 3, 6, 9가 될 수 있고요. 소수인 사건 2, 3, 5, 7. 그리고 두 사건이 모두 두 사건과 모두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의 전부는
10개죠. 1, 2, 3, 4, 5, 6, 7, 8, 90. 여기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존재를 해. 근데 교집합은 3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A 사건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B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있어.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A랑 B랑 배반인, 그럼 A도 아니면서 B도 아니면 되겠죠. 그러려면 그 녀석들은 1, 4, 8, 10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 4, 8, 10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이겠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랑 생각해도 되잖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1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2. 유형2부터는 이제 확률 계산하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여기서 밑줄 쳐요. 자, 앞으로 확률 구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잖아. 그러면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라고 생각을 할게. A 주사위가 뱉어낼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몇 개예요? 6개입니다. B라는 주사위가 뱉어낼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6개예요. 근데 이 A 주사위랑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죠. 그럼 곱하기 법칙으로 전체 가지수가 결정되겠지. 그래서 66에 36. 주사위 얘기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하면은 6 곱하기 6 쓰고 이제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괜찮죠? 네. 이랬을 때 두 눈의 차가 3 이상, 그 차가 3 이상이니까 차가 3이 될 때가 있고 차가 4가 될 때가 있고 차가 5가 될 때가 있고 차가 6이 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주사위 한정으로 차는 절대로 6이 될 수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쉬운 것부터 가볼게. 차가 5가 되기 위해서는 16과 61.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16과 61은 다른 거야. 괜찮지? 네. 그럼 차가 4가 되기 위해서는 1, 5, 5, 1. 그 다음에 2, 6, 6, 2. 괜찮습니까? 차가 3이 되기 위해서는 1, 4, 4, 1. 그리고 2, 5, 5, 2. 그리고 3, 6, 6, 3. 괜찮아요? 전체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괜찮죠? 우리가 1단원에서는 이렇게 세는 걸 공부했죠. 2단원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확률의 틀로 잡아서 계산을 합시다 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66에 36분의 12.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최종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0번 한번 풀어봐요. 200번. 몇 번 나왔어? 좀 치네. 역시 응? 인덕원 3등급의 위력이야 이게. 울어 빨리. 세상에 평균이 평균 이상에서 좋아?
200번 가볼게.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분집합 중 이 녀석의 부분집합 A라는 집합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은 2의 6승이야. 그래서 후보군이 64가지 중에서 한 개를 뽑았을 때 라고 써 있으니까 분모가 얼마야? 64라고.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6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64가지야. 이 중에서 원소가 2랑 5를 모두 포함한다. 이거는 그 공통 수학 하에 나와 있는 집합 파트에서 배운 거야. 2랑 5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세라는 소리잖아. 64가지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2의 6승에서 2랑 5를 무조건, 이 두 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즉 2의 4승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4, 8, 16 16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괜찮아.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 어떤 집합이 1, 2, 3, 4, 5를 갖고 있어. 전체 부분집합 어떻게 구해요? 2의 5승. 오케이? 그러면 1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2의 5승 중에서 1을 내가 잠깐 이렇게 숨겨. 내 주머니에 넣어놨어. 2의 4승이죠. 거기다가 주머니에 숨겨놓은 녀석을 다 이렇게 넣은 거야. 저게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1, 2, 3, 4, 5 5개 중에서 2랑 3을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럼 걔는 아예 갖다 버리는 거야. 즉 무조건 들어간다의 풀이랑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의 풀이가 똑같아. 괜찮죠?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 1, 2, 3, 4, 5, 6 중에서 2랑 5가 무조건 들어간다. 2의 6 빼기 2승 2의 4승.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이게 기본적인 확률이고, 이제 3번부터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세는 스킬들이 있지. 순열이네, 조합이네, 원순열이네, 같은 게 있는 순열이네 등등으로 우리는 가지수를 세는 연습을 1단원에서 했어. 그럼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냥 확률의 틀로만 집어넣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유형 3번 문제 번호 202번 가볼게. 서로 다른 만화책이 3개, 서로 다른 소설책이 4개 꽂혀 있습니다. 일렬로 꽂을 때 만화책끼리는 이웃하게. 잘 봐. 자, 서로 다른 만화책 4개랑 소설책이 4개, 만화책 3개, 소설책 4개, 3개, 4개. 총 몇 개? 7개. 7개를 책꽂이에다 꽂을 거야. 그럼 그게 얼마야? 7팩입니다. 됐죠? 7팩. 7팩인데 만화책끼리는 어떻게 하래요? 이웃하래. 그 만화책을 묶었지. 그럼 얼핏 몇 개로 보여? 5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만화책끼리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게끔 디자인되어 있죠. 확인할 수 있겠어? 이제 1단원 문제들이 그대로 이제 확률 폼으로만 바꿔서 쓰는 거야. 3번도 해볼게. 남자가 몇 명? 남자가 셋, 여자가 셋.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르냐? 그렇지? 한 팀으로 릴레이 경주 참여했으면 6명의 선수가 한 명씩 순서를 정할 때 분모 얼마? 6팩. 읽어집니까? 이럴 때 첫 번째 달리는 선수와 마지막 달리는 선수가 모두 여자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자, 그럼 여자 2명을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여자 2명을 시작과 끝에 넣어야 되겠죠. 그게 얼마야? 3P2야. 순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다고. 이 4명을 사이에 줄 세우면 되겠죠. 그게 얼마야? 4팩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4번 가볼게. 자, 206번. 또 하나의 스킬이 들어가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7명. 그럼 어머니, 아버지 포함한 7명. 1, 2, 3, 4.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7명의 구성원이 있어. 그래요? 근데 어디에 앉힌대? 7명은 어디에 앉힌대? 원 테이블에 앉힌대. 그럼 원순열이죠. 그럼 분모가 얼마야? 6팩. 분모가 6팩. 이제 분모 끝. 고민하지 마. 근데 부모가 이웃하여 앉습니다. 엄마 아빠 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5팩. 6그룹을 원에 앉히는 거니까 5팩. 그리고 엄마 아빠 자리 바꿔. 자, 7번도 한번 해볼게. 빠르게 해볼게.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원탁에 앉습니다. 8명을 원탁에 앉혔습니다. 7팩.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자 볼게요. 자, 번갈아 가면서는 어떤 하나가 이웃하면 안 되겠죠. 이웃하지 않는다로 먼저 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 4명을 먼저 원탁에 앉혀. 그게 얼마야? 3팩. 그럼 원에 남자가 앉아있죠. 그럼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야. 누구 하나가 앉아있는 순간 기준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원이 아니야. 그럼 남자 4명이 이렇게 딱 고르게 퍼져서 앉았어. 그럼 빈 공간이 몇 개야? 4개죠. 원이니까. 원이니까 4명이 앉으면 빈 공간이 4개야. 이해돼? 그 4개의 자리에 여자 4명이 앉으면 되겠지. 그게 얼마야? 4팩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라. 더 이상 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209번. 이거 209번 이거 버전 생기는 원순열이죠? 이거 느낌 압니까? 이거 케이스가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기잖아. 5개 생기잖아. 대각선으로 끊어. 그쵸? 이 케이스가 5개 생기는 원순열 응용인 거 보이죠? 네, 숙제할 때 체크하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201번 가볼게. 세 사람이 4개의 호텔방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투숙하려고 한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101호, 102호, 103호, 104호의 호텔방에 투숙하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녀석이 방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 가짓수가 몇 개야? 4개. B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B가 고르는 가짓수가 4개. C가 고르는 가짓수가 4개. 중복. 중복이죠. 내가 1호, 1호, 1호를 골라도 되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의 방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3명을 골라 들어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서로 각자 다른 방에 투숙한대. 1대1로 바뀌었습니까? 1대1이니까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1대1 가짓수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투숙객을 그냥 고르는 거야. 그럼 파이. 1대1이야. 그럼 P.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 기호를 쓰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기호를 쓰는 생각. 오케이? 그냥 just 함수, 파이, 1대1 함수, P.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알겠죠? 네.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212번. 요 마지막 한 줄이 의미하는 게 뭐야? 212번. 마지막 한 줄.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건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죠? 1대1 함수를 뜻하는 기호예요. 자, 212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x라고 하는 정의역이 3, 4고 y라고 하는 정의역이 a, b, c, d, e. 함수래. 함수.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거야. 함수면 어떻게 골라? 이 판에서 함수. 어떤 기호 쓰는 거야, 함수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잡아 들어가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활용해서 골라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기호가 1대1 함수라고 그랬죠. 1대1 함수는 P로 고르라 그랬어. 그래서 5P4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유형 6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14번 가볼게. 서로 다른 6개. 아니다. 6개의 숫자 11, 22, 3. 1열로 나열할 때 이게 분모죠. 11, 22, 3을 1열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니까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것까지가 분모야. 그치? 이럴 때 짝수끼리 이웃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 4팩 2팩 그리고 묶여있는 짝수를 돌릴 거야. 근데 2를 돌리는 건 얼마야? 1이겠죠. 2를 아무리 줄 세워봤자 2 한 케이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걔가 1인 거야. 이거를 2잖아. 같은 게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같은 게 있는 순열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쪽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줄 세우는 건 3팩을 3팩으로 나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1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다음을 계산하면 되겠다. 저 계산까지는 여러분들 맡길게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217번 길찾기는 같은 게 있는 순열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죠? 가로, 세로를 A, B라고 놓고 같은 게 있는 순열처럼 풀면 되겠다. 알겠지? 네. 넘어가서 유형 7번. 자, 문제 번호 218번 가보겠습니다.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4명.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6명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을 대표로 뽑을 때 커트 6명 중에서 3명을 대표로 뽑는데 6명 중에서 3명을 대표로 뽑는데 6C3 오케이? 근데 영희는 대표로 뽑히고 철수는 대표로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영희는 벌써 뽑혀 있는 거야. 철수는 집에 갔어. 그래서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괜찮아?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 상황을 이렇게 계속 읽어야 돼요. 영희는 뽑혔고 철수는 집에 갔어. 몇 명 남아있어? 4명 남아있어. 2명만 더 뽑으면 돼. 상황이 계속 쉬워지죠.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222, 223 두 개 시켜볼게요. 자, 한번 222번 풀어볼게. 1열로 앉아있던 학생 5명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려고 할 때 어쨌든 1열로 앉아있는 5명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요? 5팩이 되겠죠.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은 2명입니다. 5명 중에서 처음 자리에 앉아있는 2명을 찾아. 그럼 걔가 OC2죠. 그럼 걔네들은
결정권이 없어. 그냥 자기 자리에 앉을 때는 그냥 가는 거야. 됐지?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이 자기 자리에 아닌 걸 앉아야 돼. 이게 교란 수열이잖아. 3명이 자기 자리에 못 앉아. 아, 교란 수열 안 가르쳐줬나 내가? 표정 보니까 안 가르쳐줬나 보네. 한 명이야. 자기가 자기 자리에 못 앉아. 저 경우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한 명이 자기 자리에 못 앉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한 명짜리 교란수열. 교란수열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리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이걸 교란수열이라고 불러요. 하나짜리 교란수열은 없습니다. 0이라고 부를게. 2개야. 2명이야. 2명이 앉았다 일어났어. 그리고 네 자리에 앉지 마.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2명짜리 교란수열은 얼마예요? 1이야. 3명짜리 생각해봐. 이거부터는 조금 수영도로 한번 생각해볼게.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 B, C가 앉았다 일어났어.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A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짓수는 B랑 C밖에 못 앉죠. A는 못 앉으니까. 그래? 그럼 B가 하나 앉았어. 그럼 이제 A랑 C만 이제 앉으면 되죠. A랑 C. A랑 C가 이렇게 앉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C가 앉고 A가 앉아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죽은 케이스죠. C가 C 앉았으니까. 해서 그리고 C가 앉았어. 그럼 A, B 남았죠. A, B가 남았으니까 A,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D3가 2. 3명짜리 교란수열은 2. 괜찮아? 여기까지는 쉬워. 자, 똑같은 상황으로 4명짜리 교란수열 해볼게. 요거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A, B, C, D. 이제 A, B, C, D가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B, C, D가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A, C, D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A, B 앉아있죠. 그럼 C, D 남았죠. C, D가 이렇게밖에 못 앉죠. 요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AD 요렇게 들어왔어. AC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똑같은 상황을 여기서도 진행합니다. 그럼 C를 앉혀놨지. 그럼 A, B, D 남았죠. B는 못 앉으니까 요렇게 들어갔어. 그럼 BD 요렇게 들어왔어. 그럼 A, B 남았죠. 여기서도 몇 가지? 3가지. 같은 상황으로 D 앉혔어. 그럼 A, B, C 남았죠. 그래서 A, C 앉혔어. 그럼 이렇게 A, D 썼죠. 그럼 B, C 자, 이렇게 들어왔어. A, B 남았죠. 몇 가지? 3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잘 안 나오지만 요거는 증명 없이 외울게요. 5명짜리 교란수열 얼마라고? 저기까지는 나와. 저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짜리 교란수열, 2개짜리 교란수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까지 외웁니다. 그 숫자를. 태원아 외우려면 써야지. 교란수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0, 1, 2, 9, 44 저기까지만 외워요. 알겠지? 이제 저 개념이 나오면 증명 없이 그냥 숫자 갖다 쓸 거야. 알겠죠? 왜? 직접 증명으로 숫자 봤죠? 믿고 가자. 그럼 다시 컴백해서 남아있는 3명의 자기 자리에 못 앉는데 그러면 3개짜리 교란수열 얼마? 2. 여기다가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증명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직접 증명, 즉 수용도를 통해서 직접 증명했습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틀렸냐? 0, 2, 0, 1, 2, 9, 44. 1, 2, 3, 4, 5짜리 교란 수열은 0, 1, 2, 9, 44. 숫자 외우고 그 숫자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24번 가볼게. 10명의 유권자가 3명 갑을 병이라는 후보 중 한 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자, 무기명 투표예요. 자, 무기명 투표라는 거 이름을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면 위치 파악이 돼, 안 돼? 안 돼요. 위치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순서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조합이야. 조합이야. 근데 10명의 유권자가 갑을 뽑아도 되잖아.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라는 소리죠. 그게 느껴져야 돼. 그럼 기명 투표는 이름을 쓴 거니까 위치 파악이 되니까 걘 순열로 가는 거고, 무기명은 이름이 없으니까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순서가 없는 거니까 조합으로 가겠다. 근데 갑을 뽑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용해 줬네. 그래서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0명이 뽑은 거야. 10번을 뽑은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갑이 2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기권이나 무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그럼 일단 갑이 2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2표만 딱 받은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갑은 더 이상 받으면 돼, 안 돼? 2표 받고 끝이었죠. 그럼 갑이 2표를 벌써 받아갔어. 그럼 몇 명 남았어? 유권자가 8명이 남았어. 8명이 누구를 뽑아야 돼? 을병을 뽑아야 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2명 중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야. 나머지 8명은.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2H8로 표현해야 된다고. 상황을 이렇게 읽어야 돼. 갑이 2표를 뽑았다. 2표 받고 끝. 갑은 이제 없어졌어. 갑은 후보를 탈퇴했어. 그러니까 을병 2명 중에서 나머지 8명이 뽑아야 돼. 을 또는 병 뽑아도 되니까. 서로 다른 2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뽑기만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25번) 별표 치고 풀어볼게요. 별표 친 이유는 출제 빈도수입니다. 잘 나와요. Z는 3을 만족한데 Z 3 주고 끝내면 되잖아. 그럼 3H12에서 2H9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기본 코스니까 딱 의미 아닌 영수가 써 있으니까 3H12가 분모. 근데 Z는 3이래. 3 주고 끝. 그럼 XY는 9, 2H9. 그게 읽혀야 돼,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읽혀야지만 계산할 때 편안하게 계산됩니다. 이걸 고민하는 순간 많이 힘들어요. 고민하고 있니? 고민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통계적 확률 넘어가서 유형 9번. 자,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으로 카운팅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226번 가볼게. 하얀 공, 검은 공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을 확인한 다음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3번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옵니다. 이때 주머니 속에서 몇 개의 흰 공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했다는 얘기가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귀결된다 라는 얘기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상황을 다시 이해해 볼게.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흰 공과 검은 거를 합쳐서 10개가 들어있대. n 10 빼기 n. 괜찮지? 이랬을 때 넣었다 뺐다 넣어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매번 제로 세팅인 거죠. 늘 주머니에 10개가 있는 거지.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았대. 그랬더니 3번 중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왔대. 그럼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흰 거가 나올 확률이 3번 중에 한 번이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았대. 10C2. 근데 그게 흰 거에서만 2개를 뽑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n개의 흰 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3번 중에 한 번은 이 모양이 나온대. 그럼 3분의 1이라는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크로스 이렇게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NC2가 10C2랑 같다. 10C2는 우리가 19를 2로 나눈 거니까 45야. 45를 NC3, NC2 3으로 나눌게. 이렇게 나눌게.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NC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됩니다. NC2는 15가 되죠. 그래서 n-1을 2로 나눈 게 15. 6, 5, 30. n은 얼마? 6이다. 흰 게 몇 개 들어가 있다? 6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27번 가볼게요.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아까부터 계속 가고 싶었어. 못 가겠어.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건이 기본적으로는 0부터 1 사이에 잡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확률 얼마죠? 0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확률이 마이너스 3이 이렇게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을 확률 그건 1이죠. 언젠가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0과 1 사이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건의 확률이 0인 걸 우리가 얘를 공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사건의 확률은 항상 0이다. 괜찮죠? 네, 공사건의 확률은 항상 0이다.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의 확률이 1이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은 전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 공은 0이고요. 확률 S는 1이다. 이게 대표적인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229번 자, 기억 0부터 A라는 확률이 1 사이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동그라미죠. 모든 사건은 0과 1 사이에 있을 거니까. 자, 니은 확률 A 더하기 확률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건 거짓말이 될 수 있죠. 왜? 둘 다 4분의 1, 4분의 1의 확률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더했다고 절대로 1이 넘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넘진 않는다. 디귿 1 빼기 PS는 P0이다. 이게 기본적인 값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PS는 항상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0은
항상 0을 담당하고 있는 기호야. 그래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동그라미 되는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기억 디귿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보고요. 자, 유형 11, 12, 13, 14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집합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즉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이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A 교 B라는 원소의 개수를 하나 정도 뺍니다. 이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요게 A고 요게 B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A 합 B의 개수는 총 5개야. 근데 A는 4개고 B는 3개야. 이걸 단순하게 더하면 7이죠. 2개가 오버됐지. 왜 오버됐어? 교집합이 더블 카운팅 됐잖아. 한 번을 빼는 게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이야. 그럼 이 식을 어차피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나눴어. 그래도 식은 성립하죠. 그러면 ns분의 n a 합 b는 확률 a 합 b를 의미합니다. 요게 요렇게 하트로 쪼갤 수 있죠. 하트로 쪼갤 수 있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s분의 a니까 a의 확률이고 s분의 b니까 b의 확률이죠. 그러면은 s분의 a 교 b니까 빼기 a 교 b의 확률이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 이 하얀색 식 어디서 나왔어? 수학하, 집합, 유한집합의 개수에서 나왔습니다. 유한집합의 개수에서 나왔던 식의 분모를 똑같은 수 ns로 나누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A 합 B의 확률은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A 교 B 확률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형 11번이 요 문제야. 자, 그럼 문제 번호 232번 가볼게. A 상자에 A라는 상자에 1, 3, 5, 7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B라는 상자에는 1, 2, 3, 4, 5 5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두 상 A, B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4 이하이거나 3의 배수 4 이하이거나 3의 배수. 그럼 4 이하를 내가 A, B를 썼네. 그러면 P라고 부를게. 그리고 3의 배수를 Q라고 부를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4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죠. 그럼 이게 기호적으로 보면 P 합 Q를 의미합니다. P 합 Q.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률 P 합 Q는 확률 P 더하기 확률 Q 빼기 확률 P교 Q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합이 4 이하면 4이거나 3이거나 2거나 1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1은 상황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자, 합이 2를 만들기 위해서는 1, 1밖에 없어요. 한 가지. 합이 3을 만들기 위해서는 1, 3, 1, 2밖에 없네. A에서 1, B에서 2가 나와야지 3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은 없어요.
4를 만들기 위해서는 1, 3, 3, 1. 다른 케이스 없습니다. 총 가지수가 몇 개야? 4가지야. 총 4가지. 3배수, 합이 3배수려면 3이거나 6이거나 9거나 12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쉽게 볼게.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수 2개, 7하고 5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합이 9가 되려면 7, 2, 7이 5, 4, 5, 4, 3, 그 다음에 없네. 3이 들어가면 안 되고, 6이 나오기 위해서는 5, 1, 3, 3, 1, 5. 세 가지 상황이 있고, 합이 3이 나오기 위해서는 1, 2, 1, 2밖에 없죠. 그래서 상황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상황. 근데 상황이 겹치는 건 같은 상황은 요 1, 2 상황이 겹치죠. 1, 2 상황이 겹치니까 여기는 1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사항은 다 파악했어. 사항은 다 파악했어. 자, 그러면 분모를 결정해야 되겠죠. 분모. 그러니까 분모가 뭐냐면은 A 주머니에서 하나, B 주머니에서 하나가 만나서 더해졌다는 거야. 즉 4개가 나올 수 있죠. 5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더해지는 케이스는 얼마? 4, 5, 20. 20이라는 전체 상황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다 2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은 더하기, 이쪽은 빼기. 그래서 20분의 1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찾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요게 집합 능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이 카운팅 문제잖아. 근데 확률이 집합과 많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썼던 기호나 식들, 카운팅하는 능력을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 조금만 더 해볼게. 몇 개 안 남아서 그래. 유형 하나만, 3개만 더 하면 돼. 힘내자. 자, 5분만 더 할게. 236번 가볼게. 흰 공 3개. 흰 공 3개. 검은 거 5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82. 분모는 고민 끝. 82. 이 중에서 꺼낸 공의 색깔,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꺼낸 공이 같은 확률이래. 자, 그럼 상황은 2개밖에 없죠. 흰 거 2개 뽑는 상황과 검은 거 2개 뽑는 상황밖에 없어. 이 2개는 배반입니다. 배반의 특징은 뭐라고? 교집합이 공이라고. 그래서 빼기 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공이니까. 그래요? 배반 사건은 뒤에 있는 녀석은 0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황을 딱 봐야지. 상황 봤는데 흰 거 2개인 상황과 검은 거 2개인 상황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합으로 가면 되겠다. 그럼 흰 거 2개 뽑는 상황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검은 거 2개 뽑는 상황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상황이 11번 상황은 교집합이 생기는 거고 12번 상황은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A 교 B야. 근데 12번 상황, 12유형 상황은 A 교 B가 제로니까 A 더하기 B로만 답을 써도 상관이 없다. 네. 넘겨볼게요. 유형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240번.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확률 A가 3분의 1이고요. 확률 B는 2분의 1인데 확률 A의 여 합 B의 여가 6분의 5입니다. 자, 드모르간 때문에 여기를 좀 해석해 볼게. A의 여 합 B의 여를 우리는 A 교비의 전체 여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와 있는 식은 A 교비의 전체 여의 확률이 6분의 5면 확률 A 교비는 1에서 6분의 5를 뺀 값이겠죠. 전체는 무조건 1일 거니까. 그래서 A 교비의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이랬을 때 최종 질문 A 합 B의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 A 합 B를 구하세요. 확률 A 더하기 확률 B 마이너스 확률 A 교비를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숨겨져 있는 힌트 6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통분하면 6분의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4 3분의 2라는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유형 13번 유형 있잖아.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야. 어디? 학교 시험도 100%고 수능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를 맞춰야 되겠다. 알겠죠? 자, 마지막 14유형. 자, 문제번호 24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적어도 밑줄, 적어도면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어?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빼겠다. 그러면은 확률에서의 전체는 얼마예요? 무조건 1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1 빼기 확률. 자,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야. 이 유형은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졌을 때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이 4 이하일 확률.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에서 4 이하일 반대는 뭐예요? 둘 다 4 이하의 4가 들어가 있잖아. 5 이상이지 그러니까. 맞습니까? 4 이하의 반대는 5 이상. 4 이하의 4가 들어가 있으니까 5, 6.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에서 5 아니면 6이 나올 확률은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주사위니까 분모 얼마야? 6, 6.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도 2개, 두 번째 주사위도 2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9분의 8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사건은 냄새를 맡아야 돼. 근데 대표적인 냄새는 적어도라는 단어야. 확률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1 빼기 반대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확률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간이 짧아요. 오늘 화요일이죠. 그리고 목요일날 검사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 안 하면은 못 풀어와. 알겠지? 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5쪽까지 목요일까지 다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요.